안녕하세요. 이용현입니다. 오늘부터 대표님들께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 설문조사를 만드는 방법 등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 사업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이 마케팅 퍼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대표님들께 이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또한 전부 무료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퍼널이라는 걸 왜 설계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객의 수를 늘릴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세 번째로는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네 번째로는 판매 객단가를 높일 수 있게 되고 다섯 번째로는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이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차 첫 번째로는 마케팅 퍼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퍼널 설계를 추천하는 경우와 추천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퍼널을 잘 설계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마케팅 퍼널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케팅 퍼널이라는 것은 고객의 구매 여정을 설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이 이해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대표님의 사업체를 대신 마케팅해주고 돈을 받는 그 서비스입니다. 네, 현재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광고를 하게 되고 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고객이 이 내용이 마음에 들면 상담 문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여기서 상담을 하게 되고 상담을 진행하고 이 상담 결과가 마음에 든다면 결제를 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 이러한 구조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네,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100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상담 문의를 남기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남게 되고 그 다음 상담을 하고 결제를 하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즉 100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3명밖에 안 남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깔때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중간에 고객이 계속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탈은 고객이 빠져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위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상담 문의를 남기는 사람은 매우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홈페이지를 클릭했다가 바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 문의를 남긴 사람들 중에서 결제를 하는 사람들도 매우 줄어들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상담 문의를 했는데 상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담을 해봤는데 상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서비스를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됐는데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으로 많이 가면 좋을 것입니다. 즉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전부 다 가면 좋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야만 대표님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전부 다 결제를 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결제를 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퍼널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마케팅 퍼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재 고객의 수를 늘린다, 두 번째 광고비를 줄인다, 세 번째 구매 전환율을 높인다, 네 번째 판매 객단가를 높인다, 다섯 번째 재구매율을 높인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마다 판매하고 계신 상품이 전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양제를 판매하는 경우,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그 다음 DB를 수집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양제를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님께서 광고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고객을 들어오게 만들고 그 고객에게 바로 판매를 하는 구조로 사업을 하고 계셨다면 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영양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선 잠재 고객의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즉 여기 맨 윗부분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체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미끼로 낮은 광고비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할 만한 고객의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서 이 고객을 설득하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게 됩니다. 즉 위에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즉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했다면 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대표님이 판매하고 계신 영양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을 하고 그리고 이 고객이 대표님의 영양제를 사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대표님의 상품을 애초에 구매할 만한 고객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고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던 고객들도 대표님의 상품을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입 장벽을 낮춰서 고객의 다음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즉 어떤 무료 상품을 줄 수 있는 상품이라면 무료 체험을 하게 해주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3일 체험 상품이 있습니다. 혹은 체험이 안 되는 상품이라면 무료 상담을 하도록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현재 대표님의 상품을 잘 알고 있고 대표님의 상품을 바로 구매할 만한 고객들보다 대표님의 상품을 잘 모르는 고객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대부분의 고객들로 하여금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 것이고 여기에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대표님께서 매우 저렴한 영양제를 판매하고 계셔서 여기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고객을 바로 설득할 수 있다면 바로 판매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가의 상품인 경우에는 이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무료 체험을 받은 고객에게 광고 문자를 계속 보내거나 아니면 상담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매를 일으킬 때 객단가를 높이거나 재구매율을 높이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3달치를 한 번에 구매하시면 한 달치를 무료로 드립니다. 혹은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시는 게 몸에 훨씬 좋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기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추가해서 재구매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객단가를 높이거나 재구매율을 높이려면 고객이 대표님이 판매하고 계신 상품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객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대표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메시지와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려면 잠재 고객의 수를 늘려야 되고 광고비를 줄여야 되고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되고 판매 객단가를 높여야 되고 재구매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미끼 상품을 통해서 잠재 고객의 수를 더 늘리고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 문자나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판매 객단가를 높이거나 재구매율을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예시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마케팅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잠재 고객의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광고가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랜딩 페이지라는 것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마케팅 전략 PDF와 무료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즉 이렇게 이걸 미끼로 고객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수집했으면 그 다음에 이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는 고객이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대표님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개발하고 대표님 서비스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진입 장벽을 낮춰서 고객의 다음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한 달에 5만원짜리 저렴한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만으로 충분하겠지만 한 달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고가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다면 고객이 이 문자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바로 결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을 조금 더 설득하기 위해서 다음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료 컨설팅이나 웨비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웨비나는 인터넷상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무료 특강이나 줌 무료 특강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고객을 추가적으로 설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객단가를 높이거나 재구매율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은 마케팅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글을 아무리 잘 쓰고 그다음 마케팅 전략이 아무리 좋더라도 디자인이 또 안 좋으면 전환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고객한테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상황이나 경쟁사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전략을 계속 변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재구매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대행 서비스의 경우 퍼널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안내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로 DB 수집입니다. DB는 고객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DB 수집은 고가의 화장품이나 프랜차이즈 창구와 같이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DB 수집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 상담의 신청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돈 버는 정보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한테 돈 버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쫙쫙쫙 알려주고 그런데 이 돈 버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마다 강점이 전부 다 다르고 목표 금액에 따라 전략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아래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상품을 드릴 테니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즉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2만원 상당의 후라이팬을 드립니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홈쇼핑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고객을 설득하고 상담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고객이 상담을 신청했는데 상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나 이거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님이 판매하고 계신 상품의 가치를 문자에 포함시켜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고객은 어느 정도 대표님의 상품을 이용하고 싶은 상태에서 대표님의 상담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직원의 영업 난이도가 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직원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그 영업 직원의 세일즈 실력이 엄청나게 좋다면 이러한 과정을 전부 생략하게 되겠지만 영업 직원의 수가 적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추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본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영양제와 마케팅 대행 서비스, DB 수집의 경우에는 퍼널을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대표님이 판매하고 계신 상품과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두 번째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럼 이어서 퍼널 설계를 추천하는 경우와 추천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대표님들이 전부 다 퍼널 설계를 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 대표님께서 엄청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3,000원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퍼널을 설계하기보다는 그냥 광고를 한 다음에 바로 쇼핑몰로 연결시켜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를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00원 정도는 고객이 이 제품을 잘 모르더라도 바로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셔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셔야 하는 경우나 양질의 DB를 수집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이 퍼널을 설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퍼널을 만들지 않으면 애초에 그 상품을 구매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럼 광고비 효율 자체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에도 한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넓히고 그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을 진행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퍼널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품인데 대표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많이 광고를 해봤자 고객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제품이 고객에게 어떻게 좋은지 이 과정부터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퍼널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질의 DB를 수집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단계가 추가되는 게 좋기 때문에 퍼널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퍼널 설계를 추천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퍼널을 잘 설계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목표 고객을 잘 정해야 되고, 세 번째, 랜딩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되고, 네 번째, 메시지를 잘 만들어야 되고, 다섯 번째, 최적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님께서 이 5가지 중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목표 고객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랜딩 페이지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메시지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최적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전부 다 업로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즉 대표님께서 퍼널 설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대표님들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체크리스트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왜 필요하냐면 대표님께서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강의를 보시다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는 했어. 그런데 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해야 되는 것을 적은 체크리스트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단체 카카오톡방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표님들께서 강의를 듣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해도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이 안 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단체 카카오톡방도 운영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제가 앞으로 안내드릴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댓글에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영상이 기대된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라도 있어야 제가 또 힘을 내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의 강의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다른 대표님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만들어지면 제가 댓글에 링크를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